자, 이번엔 이제 과거 시제 알아볼게요. 시제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시간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과거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도 비동사의 과거 시제,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이 있으면 영어가 절대 어렵지 않고 시제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제가 am, is였다면 과거 시제는 was하고 were 두 개로 나눠요. 즉 2인칭일 때는 are가 were가 되고 1인칭과 3인칭은 wa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as fat then. It was cold yesterday. We were sick 2 years ago. 자, 이렇게 과거 시제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나는 뚱뚱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그때는 뚱뚱했다. 추웠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젠지 그젠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yesterday처럼 그제 추웠다 뭐 이렇게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대개요 거의 과거 특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2 days ago 이처럼 부사구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개념만 하나 있으면 이제는 시제는 끝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처럼 나는 아프다, 나는 아팠다 중에서 알맞은 동사 말을 고르세요라는 한글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프다, 아팠다 둘 다 되잖아요. 둘 다 되니까 답을 고를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가 나는 어제 아프다 아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정답은 뭐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죠. 어제 아프다 하는 사람은 한글이 전혀 개념이 안 된 사람이죠, 그죠? 어제 아팠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다. 이 하나만 있으면 이제 시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말 굉장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도 아주 쉬워요. 이런 특정한 과거 시점이 전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하고 were가 있었는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그것부터 일단 알아봅시다. 자, 일반 동사 과거형 만드는 방법,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대부분의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일반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 끝에 ed만 붙여주면 그냥 과거형이 돼요. 쉽죠? 그래서 help 대신에 helped 하면 과거형이 되고 open 대신에 opened 하면 과거형이고 play 대신에 played, enjoy 대신에 enjoyed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단어가 E로 끝나버리면 E로 끝나버리면 이때 또 ED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니까 그냥 D만 붙이는 거야. 그래서 love 하면 loved, like 하면 liked, live 하면 lived, die 하면 died. 쉽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났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우리 많이 했죠, 그죠? Y를 I로 고치고 ED로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명사형도 똑같은 거예요. candy 하면 candice,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고 baby 하면 Y를 I로 고치고 ES 했어요. 그래서 동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tudy 하면 studied, cry 하면 cried, marry 하면 marr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적인 것 중에 네 번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ed를 붙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는 거의 99.9% 분들이 이 단모음 단자음을 잘 모를 거예요. 단모음 단자음을 알아야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하는데 단모음 자음도 모르는데 이 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모음 단자음 알아버리면 되죠. 우리 간단하니까 알아버리면 됩니다. 자, 단모음 단자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어들 영어, 불어, 스페니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어들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에서는 자음은 기역, 연, 뒷글, 연이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아야, 어요, 오유, 어이 하는 이게 우리가 모음이라고 그래요. 영어의 경우는 알파벳이 전부 26개인데 아, 에, 이, 오를 모음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를 자음이라 그래요. 한글은 아야, 어여, 오유, 오유가 모음인데 영어는 간단하게 아, 에, 유 5개 뿐입니다. 쉽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죠? 글자가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든 스페니시든 뭐 한글이든 모두 상관없이요. 자음만 떨렁이 있어 갖고는 발음이 안 돼요. 기은, 니은, 미음, 비읍, 띵 이렇게 발음 안 되죠. FTH, B 뭐 자음만 있으면 발음이 안 됩니다. 자음에다가 모음이 딱 오면 그때면 발음이 됩니다. 아, 버, 지, 가, 다, 고, 투, 미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죠. 그죠? 이처럼 발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음에다가 몸이 와야만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모음하고 단자음이란 게 뭔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단모음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모음이에요. 즉 앞뒤로 모음이 없을 때는 혼자 있으니까 단모음, 혼자 있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자음이라는 거는 앞뒤로 자음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자음을 단자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STOP, stop이라는 어떤 단어가 볼 때 이 O라는 거는요, 앞뒤로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단모음이죠. P라는 단어 뒤에는 물론 없고요. 앞에 모음이 자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단모음하고 단자음으로 끝난 거죠. 이 stop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라. 그래서 sto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단모음은 지 혼자 있는 거, 단자음은 지 혼자 있는 자음, 모음은 혼자 있는 모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플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한번 볼게요. P라는 단어, 이거는 앞에서 뒤에 L이 있기 때문에 단모음 아니에요. L도요, 앞에 P가 있기 때문에 단자음 아니에요. 단자음. P가 단자음이 아니고 L도 단자음 아니에요. 자, A는 어때? A라는 거는 앞에 뒤에 다 모음이 없죠. 그럼 단모음이네요. N도 마찬가지예요. N도 앞에 모음도 앞에 자음이 없기 때문에 단자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E를 하나 더 붙이고 N을 하나 더 붙이고 ED가 되는 거죠. 이제 단모음 단자음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한다 볼게요. stop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네요. 그럼 P를 하나 더 붙이고 ED 된 거 보이죠? plan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네요. 그럼 N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NED hug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으니까 G를 하나 더 붙이고 ED 드랍도 OP로 끝났으니까 단모음 단자음이네요. 그러면 P를 하나 더 붙이고 ED bag도 chat도 chatt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open 한번 볼게요. open. 자, open 경우에도 보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면 open의 가게는 OPEN 단자음 하나 더 붙이고 NED 해서 open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안 해요. 왜? 이 opened의 경우는 음절이 1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강세가 악센트가 오픈할 때 O에 1음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opened 그냥 N을 하나 더 붙이면 단자음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ED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이 말도 이해 안 되는데 다시 이것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음절. 자, 이 음절에 대해서 이 한글의 음절에 대해서 이해를 특히 영어 기초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거의 한 99% 음절 잘 이해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공부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모르면 어때요? 그럼 배워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자, 배워버립시다. 우리 음절을요. 자,
1음절, 2음절, 3음절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비교급에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음절은 1음절, 2음절 막 이렇게 3음절 나오는데요. 이 한글의 음절과 영어의 음절은 완전 100% 달라요. 자, 우리가 글이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음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음이 와야만 된다 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뒤끝 이런 거 백날 써봤자 소리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아라는 모음이 들어가면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음이 되죠. 그죠? 이처럼 가나다 같은 최소 단위의 말소리, 최소 단위의 말소리를 뭐라고 한다고 하면 음절이라 그래요. 음절. 자, 한글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하나이면 1음절이고 소리가 2개이면 2음절, 3개이면 3음절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4 1음절이네. 그죠? 9 1음절이고요. B 1음절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글로 2음절이 된 거예요. 사과 해도 2음절이고요. 고구마 하니까 3음절이에요. 고구마 3음절이죠. 비너스 3음절이죠. 이처럼 모음이 하나 있으면 1음절, 모음이 아 2개 있으면 2음절, 고 할 때 오, 우, 아 이렇게 모음이 3개 있으니까 3음절. 이처럼 모음이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에 따라서 대부분 1음절, 2음절, 3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모음이 와야만 우리가 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요. 사과의 경우 과에서 이게 모음이라는 거는 고 해서 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 있고 이게 모음이 2개예요. 그러면 이게 왜 사과 이게 1음절이냐 모음이 2개인데 2음절이 아니고 1음절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때는 1음절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음의 숫자라고 가지고 딱 이렇게 음절을 나누는 게 아니고 발음이 되는 것, 발음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음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음절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가 되기 때문에 모음이 비록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발음은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음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음절을 나누는 기준은 철자에 들어있는 모음의 숫자가 아니고 발음될 때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1음절, 사과는 2음절, 원숭이는 3음절,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 아름답다는 4음절이 되는 거예요. 원에서 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3음절이 하지 않고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3음절이 되고 사과는 2음절이 되는 거예요. 한글의 개념이 잡혀야 영어의 개념도 잡히는 거예요. 한글의 음절 개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영어의 음절 개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자음만 TGT, GT, BQ 이러면 발음이 안 돼요. 하지만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의 모음은 아에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에요가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발음이 됩니다. to, go, fa, la, let 뭐 이런 식으로 모음이 아에요가 들어가니까 발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처럼 한글의 개념과 영어의 개념은 똑같은데 이 음절의 개념도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몇 음절인가로 나누어집니다. 자, 볼게요. TGP, GT 이렇게 자음만 있어서는 발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o 하니까 모음이 하나네요. 그러니까 1음절, God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음절, 발음도 1음절 됩니다. 그죠? Japan 하는 경우 모음이 2개니까 2음절, England 하니까 모음이 2개니까 2음절, Beauty, 뷰티도 2음절이 됩니다. 뷰티 이렇게 되니까 2음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뷰티 같은 경우 모음이 EAU로 3개이지만 발음은 뷰티 이렇게 발음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음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이렇게 했으니까 모음 발음이 3개가 되니까 3음절이 되고 뷰티 풀 이렇게 되잖아요. 뷰티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3음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글과 영어의 이런 음절의 개념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스탑이라면 한글로는 스톱 이렇게 되니까 2음절이잖아요. 하지만 영어로 된 스탑은 몇 음절입니까? 모음이 하나네요. 그럼 몇 음절이요? 1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플랜, 한글로, 이거는 플랜은 2음절이지만, 영어로는 모음이 하나예요. 플랜, 이렇게 1음절이고요. 오픈인 경우에는, 오픈이니까 2음절이지만, 영어에서는 어때요? 오픈하게 모음이 두 개가 발음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한글에서도 2음절, 영어에서도 2음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플레이하자 할 때 플레이 이라니까 한글로는 몇 음절이요? 3음절. 영어로는 플레이. 한글 모음이 하나뿐이죠. 발음이 하나밖에 안 돼요. 레이 할 때 레이. 그죠? 아로 발음된 거 하나 있으니까 1음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헬프도 마찬가지요. 이때는 1음절이죠. 영어로는. 하지만 한글로는 2음절이 되고요. 브루시 같은 경우는 모음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1음절이지만 영어로는 한글로는 브루시 되니까 한글로는 3음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픈으로 달아갑시다.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라 했는데 이 오픈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몇 음절인가요? 그렇죠. 이제 2음절입니다. 그래서 이 2음절일 경우에 악센트가 앞에 1음절 앞모음이 있을 때 오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ed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즉 뒤에 끝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에 악센트가 있으면 단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음절 이상의 단어를 하더라도 이 악센트가 강세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부위만 있기만 한다면 1음절과 똑같이 단자음을 하나 더 추가하고 ed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admit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1음절에다가 2음절이죠. 그죠? 2음절인데 admit 하면서 mit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주는 겁니다. commit 할 때 mit에 악센트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형을 만들 때는 t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chat, back, 흑 이렇게처럼 이름절이면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얘들은 알짤없어요. 그냥 이때는 하나 더 붙이고 단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면 돼요. stop, stopped, plan, planned. 이름절이 이제 이해되시죠? hugged 이렇게 단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면 되고요. 자, 2음절이 이상의 경우에는 악센트가 1음절 쪽에 있으면 이때는 그냥 ed만 붙이면 돼요. open 할 때 opened 하고 differ 하니까 differed 하고요. offer 하니까 offe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2음절 이상이라 하더라도 악센트가 끝쪽에 있을 때, 끝에 있으면 prefer 하니까 for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때는 단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고 occur 하니까 단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영어의 스펠링 규칙을 알면은 영어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동사 가행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일반 동사 가행 문장 한번 예문을 볼게요. We played baseball yesterday. 이렇게 과거의 특정 시점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요. My watch stopped 2 days ago. 이거는 시간의 부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단어가 2개 이상에 뭉쳐서 단어 덩어리가 되면 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My watch stopped. 멈췄대요. 언제? 2 days ago. I like basketball then. 나는 그때 바스켓볼, 농구인데 야구를 해놨네요. 농구를 그 당시 좋아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like the 나와 있고요. He studied English yesterday. 어제 공부를 했대요. studied가 과거가 되니까 과거 시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The attack occurred. 그 공격은 일어났대요. 어떻게? Without advance warning. 미리 경고 없이 그 어택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과거형 문장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 불규칙적으로 과거형으로 변하는 까칠한 영어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까칠하다 해놨는데요. 대개 일반 동사들은 위에 언급한 규칙을 지키는데 까칠한 일부 일반 동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과거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규칙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do, did, have, had, eat, ate, make, made, go, went. 자기 마음대로 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변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가 하면 너무 자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주 많이 쓰니까 저절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영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이런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은 저절로 입에서 다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I met her 2 days ago. 자, 항상 과거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세요. I saw the picture then. 그때 봤다고요. I ate my lunch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시제는 과연 어떻게 쓰냐? 뭐 간단하죠. 현재 시제가 현재 시간을 현재에 쓰듯이 과거 시제, 즉 과거 시간은 과거에 쓰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날 때 쓰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알아야 될 거. 역사적 사건은 항상 과거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물론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했다.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Edison invented the bulb.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고요. Lincoln died in 1869 되고요. North Korea attacked South Korea in 1950.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은 전부 다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시제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현재를 쓸 거고요. 과거 상태는 과거를 쓸 겁니다. 그죠? 현재 습관도 현재를 쓰고 변하지 않는 진리나 속담은 항상 현재를 써야 돼요. 과거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진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나와 있네요. 그죠?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은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하다는데 1950년도 과거 시점 딱 나와 있네. 그죠? 과거 시점 딱 나와 있고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알짤없이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The Earth 한데 지구가 도니까 현재 불변의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현재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go인데 3단 해기 때문에 goes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시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우리가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그 원리만 지식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아주 쉬운 겁니다. 음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배우러 가겠습니다.